아놀드 렌더러 기반에서 매핑과 라이팅,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컵의 이미지를 근거로 디퓨즈 맵을 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캐릭터 이미지가 있고요. 텍스트, 이렇게 글씨도 한번 만들어 봤고, 여기에 보면 디퓨즈 레이어도 있고, 색상, 네, 이 색상에 대한 레이어도 있고, 그리고 메탈 부분의 색상도 있고, 그 다음에 명암이 있는데, 이 명암 레이어는 캐릭터 레이어보다 밑에 두었습니다. 만약에 명암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글씨와 캐릭터가 약간 어두워지기 때문에 캐릭터 레이어보다는 밑에 이 명암 레이어를 위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디퓨즈 맵을 만들었고, 또 마스크 맵도 만들었습니다. 마스크 1 맵입니다. 이것은 금속 부위와 약간 투명한 플라스틱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마스크로 사용하기로 했고, 이 마스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속 부분과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금속입니다. 금속 부분과 투명한 플라스틱, 이 두 재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스크를 만들었고, 마스크 2를 만들었는데, 이 마스크 2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과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된 이 캐릭터와 글씨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저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스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제대로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스캔9, 스탠다드, 그 다음에 디퓨즈 컬러의 제너럴 비트맵에 넘어가서 바로 이 명암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 이미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뷰포트에서도 보겠다. 자, 그 다음에 컵을 선택하고, 컵을 이렇게 선택하고 적용,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여기서 보면, 자, 컵의 안쪽은 어둡고 바깥쪽은 밝고, 손잡이 아래쪽은 어둡고 또 아래쪽도 어둡고 바닥도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을 보면, 자, 옆면을 보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F4 눌러서 쉐이딩 상태를 보면, 엣지가 없는 상태의 쉐이딩 상태를 보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F4 눌러서 보겠습니다. Alt W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질 편집기 열어서 얘는 빼놓고요. 여기에 디퓨즈, 제너럴, 비트맵, 디퓨즈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키워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 뷰포트에서도 보겠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이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플랜, 배경 스테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모디파이 가서 세그먼트를 2로 맞춰 주겠고요. Alt W, 프론트에서 봤을 때 컵을 파고들지 않게 잘 위치를 시켰습니다. Alt W, 그 다음에 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그 다음에 이름은 제가 BG로 하겠습니다. BG. 자, 확장시켜서 엣지, 더블 클릭, 루프가 됩니다. 하나 선택하고 루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자, Alt W, 라이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Shift 누르고 요 기역자 모양 XY를 움직여서 스테이지를 뒷부분을 만들었습니다. Alt W,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Alt W. 자, 여기를 선택, 링, 오른 버튼 누르고 커넥트, 그 다음에 요 엣지 선택하고 루프. 자, 여기에 챔퍼를 주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챔퍼 세팅에 가서, 자, 이 숫자를 높여주면 챔퍼 간격이 멀어집니다. 네, 이렇게 멀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높여주면 멀어지고요. 중간에 2를 넣어주면 중간에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네, 2를 원래 1이었는데 2 입력하니까 가운데 엣지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배경에도, BG 배경에도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렌더를 걸면 2가 되라, 아이테레이션 2를 입력하고요. Alt W,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경에는 회색을 매핑하겠습니다.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네, 회색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놀드 렌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에 가서 가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렌더러가 스캔 라인 렌더러였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아놀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놀드 기반으로 작업을 할 텐데요. 이제 아놀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아놀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확장해서 보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아놀드로 바뀌었고 아놀드 렌더러라는 게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샘플 부분하고 레디스 부분을 숫자를 변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퀄리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라이팅도 이제 아놀드 라이팅이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가면 아놀드로 들어가서요. 아놀드 라이트를 프론트뷰에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조명을 네, 이렇게 좀 바꿔줬고요. F3 눌러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것도 다시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맞춰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명이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이 퍼스펙트 뷰를 Show Safe Frame 체크해서 실제 렌더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놀드 조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 가보면 조명의 밝기, 조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쿼드 X 그리고 Y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부분 확대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일 겁니다. 크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80에 80. 자, X도 80, Y도 80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하게 보이고요. 자, 실제 보니까 컵이 워낙 커가지고 이게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400, 400 이렇게 쿼드 X, Y를 각각 400, 400을 넣었습니다. 자, 이 숫자는 반드시 픽스되는 숫자가 아니라 물체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크기냐, 그게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인텐시티가 조명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인데 1.0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 굉장히 어둡게 나올 겁니다.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거는데 카먼에 가서 1280, 720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재질도 아놀드 렌더러 기반이 아니라서 또 반영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인텐시티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14로 바꿔 보겠습니다. 재질도 아직 아놀드 재질은 아니지만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재질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핑을 아놀드 기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컵을 선택하고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다시 머티리얼 아놀드에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컵에 적용을 하고요. 자, 여기서 베이스 컬러의 채널을 비트맵으로 가서 자, 13-1 디퓨즈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지금 세부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럼 우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배경도 재질을 변경하겠습니다. 배경도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회색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배경도 바꿔줬고요. 자, 그러면 렌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적게 해서 테스트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480, 27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작아졌기 때문에 렌더링은 빨리 되지만 어둡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걸 밝게 할 수 있는가? 크게는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뉴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여기서 컬러를 밝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블랙인데 이것을 이 정도로 한 190 정도로 밝게 해봤습니다. 190 정도로 바꿔봤고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배경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요.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밝게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저는 블랙으로 하고 블랙으로 다시 바꿔줬고요. 다음으로는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들어가면 이렇게 익스포즈 컨트롤로 또 다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익스포즈 컨트롤로 조명의 밝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No Expose 컨트롤 하게 되면 렌더 프리뷰에도 변화가 없고요. 여기서 오토매틱 익스포즈 컨트롤 누르고 렌더 프리뷰 눌러보면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또 액티브를 꺼버리면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익스포즈를 클릭해서 확인해도 이렇게 밝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밝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은 No Expose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조명 설정으로 다시 조명 설정을 통해서 밝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xpose도 좀 높여 보겠습니다. 10. 그 다음에 Intensity는 20 정도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좀 전과는 좀 밝은 그런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자, 이번에는 자, 오토매틱 익스포즈 컨트롤도 한번 보고요. 자,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리스믹 익스포즈 컨트롤도 적용해 보면 밝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밝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놓고 작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토매틱으로 두고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밝게 이렇게 렌더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오토매틱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조정하게 되면 또 이 밝기를 또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낮춰 보겠습니다. 40 정도로. 그럼 이렇게 어두워 보입니다. 렌더 걸어 보면 네,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50으로 엔터. 네, 이렇게 밝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인텐시티가 20인데 낮춰 보겠습니다. 16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면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다시 렌더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값을 한번 적용해 봤고요. 그러면 인텐시티가 16 정도 되게 저는 세팅을 했고, 자, 나머지는 크게 지금 아무것도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놓고 지금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렌더를 걸었을 때 자, 1280, 720으로 제가 렌더를 한번 다시 걸어보면 자,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노이즈를 줄이려면은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노이즈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 노이즈를 없애려면 세부 설정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설정은 아닙니다. 심플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렌더링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됐는데 노이즈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놀드 렌더러에 들어가면 디퓨즈 부분에 노이즈가 보이죠? 그러면 디퓨즈에 지금 샘플이 2인데 3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3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노이즈 값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만큼 또 렌더링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자, 그러면 디퓨즈를 3으로 바꿨는데 원래대로 2로 바꾸고 엔터 쳐보면
자, 디퓨즈가 2일 때 옆에 있는 숫자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퓨즈가 3일 때 숫자들이 같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옆에 레이디스가 1인데 이것도 2로 높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자, 렌더링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렌더링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되지만 결과물은 더 퀄리티가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편에도 조명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조명을 저는 카피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한 개 더 만들어집니다. 카피. 자, 그러면 이 조명은 좀 밝기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네, 8로 낮춰 봤습니다. 8로 낮춰 봤고요. 다시 이 상태를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링 걸어보면, 네, 이쪽도 좀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도 좀 밝게 나타나고, 이렇게 렌더 걸어보고 너무 밝으면 조명을 좀 더 밝기를 낮춰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됐습니다. 이 왼쪽에 보조광을 조금만 더 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조명인데요. 이 조명을 좀 더 약하게 해보겠습니다. 6 정도로 저는 낮춰봤습니다. 인텐시티를 6으로 낮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그림자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보조광은 그림자가 없이 렌더링 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렇게 뷰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컵을 몇 개 더 카피를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 컵을 저는 몇 개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를 카피를 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컵도 조금씩 회전해서, 네,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컵들을, 네, 무대 가운데, 스테이지 가운데로 오게 이렇게 옮겨 봤고요. 자, 그 다음에 Alt W. 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를 제가 카메라 뷰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카메라 뷰로 바꿔 보겠는데요. 카메라 뷰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Ctrl C 눌러서 카메라 뷰로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 무대가, 스테이지가 너무 작습니다. 이걸 좀 키워서 이렇게 안전하게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즈 편집기에 가서 배경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좀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네,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제가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는 렌더 셋업에 가서 지금 카메라 뷰에서 지금 렌더를 걸 건데요. 카메라 보면 3입니다. 4로 높여주면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디퓨저는 원래대로 2로 낮춰놓고 레이디스도 1로 그냥 낮춰놓겠습니다. 자, 렌더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낮추었습니다. 대신에 카메라만 4로 높였습니다. 5로 높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같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렌더 시간 때문에 우선 4로 두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배경이 좀 어두워졌고요. 배경이 좀 어두워졌고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퀄리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명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보면 조명을 설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진행한 것은 킬라이트는 그림자가 있고 보조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캐스트 섀도우를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있고 없고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킬라이트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를 높여서 밝게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소스들이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라이트 프로퍼티즈에서 온 체크되어 있어서 라이팅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쉐입에는 타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쿼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쿼드의 사이즈가 저는 400, 400으로 했고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숫자보다는 여기서 봤을 때, 뷰에서 봤을 때, 뷰포트에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크기로 보여지는지 분위기를 보고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실제 재질을 부여한 다음에 또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을 부여하는 단계를 진행할까 합니다. 기본적인 라이팅과 기본적인 배경 만들기, 그리고 보조광, 기본적으로 킬라이트가 있고 보조광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아놀드 렌더 기반의 매핑을 적용한 것을 다루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 컵에 어울리는, 이 컵에 적합한 매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